대구에서 전북으로 이송됐던 환자 2명이 오늘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대구 경북 환자들이 있는 도내 의료기관에는 도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관광지에 트램이나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광자원의 매력을 키우지 않는 한 교통수단인 트램과 모노레일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부산 경제를 되살릴 해법에 대해서 총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전북으로 이송됐던 코로나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도내 의료기관에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로하는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에서 이송됐던 환자가 군산의료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진이 친절하게 치료해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 치료해 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원의료원 입구에 환자들의 쾌유를 바라는 30여 장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의료원엔 지난 5일부터 생수, 라면, 커피, 손 소독제 등의 물품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직접 김밥을 말아서 보내준 시민단체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 격려에 또 저희가 많은 책임을 느끼고 환자분들 치료하는 데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이 들어온 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3월 11일 날 입원하셨는데 그 뒤부터는 거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의료진들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이나 간호사들 지금 저절로 힘이 납니다. 앞으로 환자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에선 총동창회가 나서서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2시간 동안 도서관, 기숙사 등 5군데를 소독했습니다.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방제에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도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경북 환자들의 퇴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도민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노면 전차인 트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관광 차원으로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2023년까지 한옥마을에 3.3km의 선로를 깔고 트램을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체기에 접어든 한옥마을 관광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적이고 전주적인 한옥마을인데요. 여기에 최신 어떤 시설인 그 트램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이어서 아마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 테마파크와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2km의 관광형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시티를 표방하는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시내에는 걷는 관광이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의 파급 효과는 오래가기 어렵고 관리에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즉,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온다든지 그리고 그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기존 관광지에 공연 콘텐츠, 체험거리, 야간 관광 등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보강하는 노력이 없는 한 트램과 모노레일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되고 낡은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폐차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 같은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을 신청하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SUV 승용차를 기준으로 150만 원가량입니다. 신청자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연식으로 따져가지고 5등급 차량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아깝지만 배차를 하게 됐습니다. 시군마다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지원 물량보다 신청이 훨씬 많아 빚어졌던 예년 같은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을 통해 전북의 노후 경유차가 2018년 13만 5천여 대에서 9만 5천여 대로 줄었고 올해 초기 폐차 지원 물량도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1만 3천 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만 해도 지난해 상반기에 580대, 하반기에 3천 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우선 3천 대를 지원하고 신청 물량에 따라 추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본 예산에도 3천 대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하면 거의가 다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기 폐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물량을 더 늘려 남아있는 노후 경유차를 2024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대표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군산시 순서입니다. 군산은 조선소와 GM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와 무소속의 김관영 예비후보를 정원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입단 폐쇄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군산. 지금까지도 군산 조선소 재가동은 감감무소식이고 전기차 등 GM 후속 사업도 이제 겨우 발을 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엔 또 다른 간판 사업장인 OCI까지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는 군산 경제가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탄탄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시키고 새만금에 중앙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중공업 재가동밖에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제가 국회의원직에 걸고라도 1년 이내에 재가동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도 지속 가능하고 뿌리 깊은 지역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부품 기업, 인력 양성 기관을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클러스터를 좀 더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R&D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유치, 또 부품 관련 산업 제조업체의 유치, 또 실증단지, 또 사후 서비스 관련까지 모든 인력 양성기관까지 포함한 클러스터를 빨리 만드는 것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체류형 관광과 복합 리조트를 약속했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카지노를 제외한 방안을 제시했고 군산 새만금 지역에는 카지노 기능이 빠진 도박장 기능이 빠진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는 군산에서 묵을 수 있는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 객층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공약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복합 리조트 작업이 그동안 물밑에서 많은 작업도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을 시기다 생각하고 좀 더 힘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군산시 선거구에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박정호, 박회숙, 송범상, 정재은, 최순정 씨 등 5명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세종시 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전라북도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출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야 한다면서 업무상 공무원들의 면담이 꼭 필요한 경우 출장 대신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공급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약국이 없는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와서 마스크를 사야 한다면서 농촌은 면사무소가 일괄 구입해 배부하는 등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총선 D-30일인 내일 분야별 전문가와 지방의원 등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BTL 하수 관거 114km 가운데 5.9km 구간에서 137곳의 부실 시공을 확인해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서 조사 비용으로 많게는 5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산시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또 BTL 사업 시행사가 오는 9월까지 부실 시공 구간에 대한 재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167만 원을 매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의 강한 바닷바람을 막고 정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만금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동서도로 16.5km 구간에 22억 원을 들여서 이팝나무 3,500그루와 해당화 2만 7천 주, 억새 21만 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동서도로의 휴게 공간인 누리 생태원이 새만금 녹지축을 상징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녹지 공간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3억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500가구의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일반 가구의 경우 6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3만 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와 단지는 오는 16일에서 17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무주와 진안 일부 지역에 0.5에서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의료기관에 설치한 선별진료소의 천막이나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